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GI 컨퍼런스 총재 이영훈 목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CGI 컨퍼런스에 참여해 기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준비해온 퇴직연금 제도에 첫 가입자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9월 열릴 제110회 총회를 앞둔 가운데 주요 안건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목회 시대, 시니어와 장애 성도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은 통일교와 권력 간 정치적 결탁에 신도들이 동원됐고 이는 교주 지시에 따른 구조적 범죄라며 한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비 통일교 한학자 교주를 구속하고 수사하라. 김건희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재는 202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당대표 선거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불법 정치 자금 제공 및 개인정보 도용 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악용한 국정농단 수준의 범죄입니다. 이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및 기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치권 결탁에 신도들이 동원됐으며 이는 교주 지시에 따른 구조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은 교단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동원되며 개인정보가 무당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교주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주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날 피해자들은 특검에 구속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총재에게 오는 15일 다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자진해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구TV 뉴스 정원욱입니다. 2025 CGI 자카르타 대성회와 컨퍼런스가 9일과 10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BI 마와르 사론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CGI 컨퍼런스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해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9일 주 강사로 나선 이영훈 목사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1958년 설립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년 만에 78만 명으로 성장한 비결은 기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이날 CGI 이사회를 주재하며 내년 CGI 5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준비해온 퇴직연금 제도에 첫 가입자가 탄생했습니다. 교단 차원의 제도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가 먼저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서 목회자 퇴직연금 첫 가입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총회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 9일 부교역자 2명과 함께 우리은행 부천 상동역 금융센터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정식으로 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총회 1만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부목사님들이 오늘 이 날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6만여 개의 교회 모든 목사님들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백석총회 목회자 퇴직연금은 장종현 설립자가 3년 전 총회에서 연금 도입을 선포한 이후 준비 절차를 거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간 연금준비위원장과 연금기금조성위원장을 맡아 제도 마련과 기금 조성에 힘써온 김 목사는 목회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지난해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도 승인을 받아 목회자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회는 전국 노회를 돌며 퇴직연금 설명회를 열어온 데 이어 제1호 가입을 계기로 교단 목회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각오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가을 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안건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총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검증된 자료와 균형 잡힌 연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화두에 오른 사안은 성소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의 건. 기장은 동성애 문제를 갈등의 주제로만 다루지 않고 성경적, 교회사적, 의학적 관점에서 연구해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기관이 정말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증되고 절제된 그리고 합리적인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회에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 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기장교단 헌의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립적 목회자 6명, 중립적 장로 3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지며 추천은 총무가 맡고 실행위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앞서 교단 내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는 중립적 인사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또 과거 제106회 총회에서 설치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가 구성난과 성과 부진으로 폐기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립적인 사람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 총무라는 분이 중립적인 대상, 그 다음에 범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시간을 질질질 끌어가지고 또 지난해 얼마 전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3년 만에 폐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 기장 총무 이윤삼 목사는 중립적이란 단어에 대해 설명하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표명했습니다.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장로. 이번 총회 안건에는 이외에도 장로 3명 이상 임직 시 여성 장로 1명 이상 의무 포함, 한신대학교 제9대 총장 인준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장 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110회 총회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제로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예배와 목회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성경 검색과 온라인 예배 등 디지털 기술은 예배 현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활용 수준은 세대와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일반 국민 대비 각각 71%와 83%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를 넘고 등록장애인도 27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기술공생 네트워크 HTSN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시니어 목회와 장애 선교의 방향을 짚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발견하고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길에 필수적인 매체이고, 현장에서는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역과 선교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제자훈련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역의 지평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19세기가 어린이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20세기가 여성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했다면 21세기는 노인의 가치가 재발견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의외로 노인입니다. 전문 사역자가 붙어야 되고 청년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선교 활동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과학기술이 교회 안에서 장애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장애 운동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장애 현상을 갖고 있다더라도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된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을.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시니어와 장애성도 모두를 품는 교회의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지난 8일부터 부산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목회계획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목회자 30명이 참여해 부산 주요 교회의 목회 환경을 분석하고 중견 목회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새로운 목회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2026년도 목회자들이 아마 이러한 기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강의를 맡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담임 목사는 예배, 이웃섬김, 선교적 삶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자 양성과 성령 체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내년 목회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소화하며 다음 세대 사역과 세대 교체를 위한 실제적 목회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오는 17일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개신교계 구명 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김장환 목사가 11일 예정된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목사 측은 참고인의 통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김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도 읽힐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앞서 8일로 통보된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지난 7월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나선 지 71일 만에 윤석열 정권 국방부 최고 책임자를 조사실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상승하며 4년 2개월 만에 3,300선을 넘어섰습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 오른 3,314.53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기록한 직전 최고점 3,288.16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7월 7일 이후 처음으로 3,300선을 넘겼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사이 1.6%포인트 하락하면서 45.1%로 떨어졌고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사이 4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양대 노총을 다시 찾아 수많은 노동 현안이 산적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대화가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정례적인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노란봉투법 외에도 정년 연장, 주 4.5일제, 산업안전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이 13일 개막하는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노립니다. 16일 오후 8시 35분에 시작하는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상혁이 정상에 오르면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실외 세계 선수권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인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시간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곧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앙이 약해지면 국가도 약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인 기도 행사나 성경 공부 등이 금지됐습니다. 10일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체외 수정을 통해 아들을 낳은 레즈비언 부부 중 출산한 여성에게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출생 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동성 부부 모두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한국인 구급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 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현재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은 직원들은 현장 관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재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9일 동아일보가 미국 국무부 국가별 비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인 투자사 직원, 전문직, 일반 주재원으로 발급받은 비자는 총 12,063건으로 전체 발급 건수의 3%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인이 이투로 받은 비자는 15,521건으로 한국인의 2배 이상이었고 인도인은 H1B에서 전체의 69%를, L1에서는 26%를 발급받았습니다. 세 가지 비자를 합치면 인도가 한국의 14배 규모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노려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도하의 카타라 지구에서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이 공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2년간 휴전 중재국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하마스와 휴전 협상도 파국 위기에 처할 전망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공습 전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1도,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